여러분이 매일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며 출근에 목숨 걸고 모으고 있는 그 돈이 사실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돈을 벌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바치지만 정작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드립니다. 분명히 작년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 왜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기만 할까요?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고 내 월급만 빼고 세상의 모든 것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지 않아도 당신의 돈 가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서 불을 강탈해가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경제적 고통의 배후에는 그림자처럼 숨어있는 거대한 조직이 존재합니다.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통칭 연준입니다. 그들은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며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지만 정작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권한으로 돈을 찍어내는지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늘 우리는 베일에 쌓인 연준의 정체를 벗겨내고 그들의 민낯을 보게 될 것입니다. 흔히 다단계나 폰지 사기를 욕하지만 연준이 운영하는 현재의 화폐 시스템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거대한 합법적 사기 시스템일지도 모릅니다. 음모론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들이 널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이 시스템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다시는 예전처럼 은행과 돈을 믿을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름에 연방이 들어가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준을 미국 정부 기관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연방택배가 정부 기관이 아니듯 연준 역시 정부 소유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연준은 100% 민간 은행들의 연합체입니다. 달러를 찍어내는 막강한 권한이 국가가 아닌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어떻게 탄생할까요? 미국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는 대신 종이에 국채라는 빈 문서를 적어서 연준에게 건넵니다. 그러면 연준은 아무런 담보도 없이 그저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 허공에서 숫자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달러를 창조해 국채를 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세상에 나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면 노동을 하거나 물건을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연준은 다릅니다. 그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의 보증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정부의 빚을 담보로 돈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쓰는 달러의 본질은 누군가가 갚아야 할 빚 그 자체라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무서운 점은 빚이 늘어나지 않으면 돈도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고 돈이 더 필요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더 많은 빚을 져야만 합니다. 빚이 사라지면 돈도 사라지는 구조. 이것이 바로 현대 자본주의가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끊임없이 부채를 늘려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기에 치명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연준이 100달러를 발행해서 정부에 빌려줬다고 가정해봅시다. 정부는 원금 100달러에 이자 5달러를 더해 105달러를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원금 100달러밖에 없습니다. 이자 5달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또다시 빚을 내서 돈을 찍어야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시스템 하에서는 국가 부채를 완전히 갚는 것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찍으면 그 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여 빚은 눈덩이처럼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가 천문학적인 숫자로 치솟는 것은 정부의 무능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빚 없이는 돌아갈 수 없도록 설계된 이 화폐 시스템의 결함 때문입니다.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연준이 경제 위기를 해결한답시고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대면 당장은 위기를 모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화폐 가치 폭락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넣어둔 예금의 가치는 연준이 엔터키를 칠 때마다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불립니다. 정부가 세금을 올리면 국민들은 저항하지만 돈을 찍어서 물가가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하며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매력이 감소하고 실질적인 재산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연준과 정부는 이 은밀한 방식을 통해 여러분의 저항 없이 부를 가져갑니다. 문제는 새로 찍어낸 돈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준이 푼 돈은 가장 먼저 대형 은행과 기업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들은 아직 물가가 오르기 전에 돈으로 자산을 사들여 엄청난 이득을 봅니다. 반면 이 돈이 서민들에게 도착할 즈음에는 이미 물가가 다 올라버린 상태입니다. 이것을 캔틸런 효과라고 하며 빈익빈 부익부의 주범입니다. 풀린 돈은 실물 경제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으로 쏠립니다. 기업의 가치나 생산성과는 상관없이 그저 유동성의 힘으로 자산 가격이 폭등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돈이 돈을 버는 자산 소득만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성실하게 저축만 했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연준은 금리를 조절하여 경제를 안정시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금리를 낮춰 버블을 만들고 다시 금리를 올려 버블을 터뜨리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미 투자자들은 파산하고
그들의 헐값된 자산은 다시 거대 자본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경제 위기는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부의 이전을 위해 기획된 이벤트일 수도 있습니다. 1971년 이전까지 달러는 금과 교환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닉슨 대통령이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순간 달러는 금이라는 족쇄에서 풀려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무한대로 증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의 부채와 통화량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했고 화폐의 타락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연준이 설립된 1913년 이후 달러의 구매력은 96% 이상 하락했습니다. 100년 전의 1달러와 지금의 1달러는 이름만 같은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연준은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하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화폐 가치를 지속적으로 파괴해왔습니다.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의도적인 가치 절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처참한 성적입니다. 미국은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점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자국의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달러를 지갑니다. 그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로 수출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치가 떨어지는 달러를 보유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재무장관 코널리는 달러는 우리의 화폐지만 문제는 너희들의 것이라는 유명한 망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달러가 종이 쪼가리가 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석유였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와 협약을 맺어 모든 석유 결제를 달러로만 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에너지 확보를 위해 달러를 필요로 하게 만든 것이죠. 하지만 최근 이 경고했던 페트로 달러 시스템에도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면 미국 경제는 붕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사모으는 금, 그리고 탈중앙화된 비트코인까지 달러의 독점적 지위에 도전하는 경쟁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탈달러화를 외치며 독자적인 결제망을 구축하려 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이 무너졌듯 달러 제국 역시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붕괴의 조짐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신용화폐의 끝은 비극이었습니다. 로마의 데나리우스부터 독일의 마르크와 짐바브웨의 달러까지 무한정 찍어낸 돈은 결국 휴지 조각이 되어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초래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라고 말하지만 인간의 욕망과 시스템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달러의 운명 또한 역사적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준은 이제 종이 달러를 넘어 디지털 화폐 CBDC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폐의 진화가 아닙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모든 소비 내역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빅브라더 사회의 도래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는 편리해 보이지만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하는 디스토피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현금은 쓰레기다라는 레이 달리오의 말입니다. 은행에 넣어둔 현금은 안전한 자산이 아니라 확실하게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입니다. 열심히 모은 현금을 움켜쥐고 있는 것은 불타는 집안에서 금고를 지키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합니다. 연준이 돈을 찍어낼수록 가치가 보존되는 실물 자산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진짜 돈, 금과 은, 공급이 제한된 부동산, 혹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우량 주식 등 연준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자산만 여러분의 구매력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가난해집니다. 이 거대한 사기극에서 당하지 않는 유일한 무기는 금융지식입니다. 학교에서는 절대 돈의 원리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깨우치지 않으면 평생 열심히 일만 하다가 시스템의 부품으로 소모될 뿐입니다. 오늘 알게 된 연준의 비밀을 시작으로 돈의 흐름을 읽는 눈을 반드시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생존 수칙입니다. 경제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역사적인 기회가 됩니다. 화폐 시스템이 흔들릴 때 부의 거대한 이동이 일어납니다. 공포에 떨며 숨을 것이 아니라 흐름을 파악하고 미리 길목을 지킨다면 여러분은 이 혼란 속에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도, 연준도, 은행도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여러분의 부를 이용해 자신들의 시스템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내 자산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냉혹한 자본주의 정글에서 살아남을 생존 기술을 연마해야만 합니다.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지식만을 믿으십시오. 오늘 영상이 너무 암울하게 느껴지셨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미친 인플레이션과 화폐 타락의 시대에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에 투자하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상위 1%만 아는 실전 투자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충격적이었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생존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의 금융 문맹인 지인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돈을 모르면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알면 돈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명한 하루 보내십시오.